서울과 지방의 노후 생활비. 부부 한 달 얼마나 필요할까? 60대 이상 노후 준비 순자산. 나는 평균 이상 모았을까? 70대 평균 저축액 그것이 알고 싶다. 70대 동지들은 돈을 얼마나 모았을까? 70대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녹록하지 않죠? 일할 곳이 마땅찮아 완전한 은퇴를 하시고 저축액으로 노후 생활비를 쓰기도 하죠. 70대 내 동기들은 현금을 얼마나 가졌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나는 70대 평균 이상일까요? 먼저 70대 평균을 알아보자면 왕개미 연구소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70대 42%는 현금 저축액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 22.3%는 저축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이었고요. 즉 70대 이상 10가구 중 6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3,0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인데요. 물론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고 금융자산만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비록 가진 현금은 적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70대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8,327만 원이었습니다. 집이 있음 팔면 됐지 뭐가 또 문제라는 걸까요? 한국의 60대, 70대, 80대 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4%가 넘습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 많고 노후 준비를 부동산에 기대는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죠. 문제는 매달 따박따박 나가는 노후 생활비, 즉 현금 흐름이 막혀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세금과 건보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집을 팔면 되지 않을까요? 매매가 잘 안 되는 곳, 안 팔리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세금 빨대로 쪽쪽 빨리고 계십니다. 60대, 70대, 80대 내가 사는 곳은 매달 노후 생활비 몇백만 원 나온다고? 지금 노후 생활비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모두 알고 계시듯 서울과 지방의 노후 생활비는 다릅니다. 그럼 부부가 한 달 쓰는 생활비는 각자 지역별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이 밝힌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서울은 330만 원, 광역시는 280만 원, 도는 259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60대, 70대, 80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1위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 따르면 식비가 46.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식비를 자급자족하면 어떨까요? 작은 텃밭 일구며 직접 키운 채소를 따서 먹는 귀농 귀촌 생활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 서울집에서 계속 살면 보유세와 건보료로 내 연금 서너 달치가 날아갈 것 같아 걱정도 되고요. 실제로 서울에 사는 50대 분들의 절반이 은퇴 이후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셨는데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50세에서 56세 나이의 47.3%만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변했죠. 오히려 서울을 떠나 경기도나 인천 혹은 지방으로 옮기고 싶다는 비율이 48.2%로 더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을 떠나면 노후 생활비 부담을 최대 22%까지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독립하면 4인 가족 기준의 집을 굳이 유지하기보다는 작은 평수로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여 현금 수익을 얻으시려는 70대, 80대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70대, 80대는 35%가 혼자 사시거나 35%는 부부끼리 사시는 등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는데 큰 평수에 산다면 그만큼 세금과 관리비 등 주거 유지 비용이 생기죠. 노후 자산이 집 하나뿐인데 따박따박 나가는 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노후 내가 살 마지막 집을 어디로 정해야 할까요? 통계청의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309만 명으로 연령별로는 50대가 385.2만 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60대 22.1%, 40대 21.7%, 70대 11.7%,
30대 10.1% 등의 순이며 50대에서 60대 연령층이 전체 소유자의 47.3%를 차지했습니다. 노후 준비로 자가 마련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건데요. 서울 등 도심에 자가가 있는 60대, 70대, 80대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는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연금형 부동산 전략을 추천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월세를 주어 노후 생활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방법입니다. 전세로 살면 너무 자주 이사를 해야 하지 않나 걱정하는 분도 계신데요. 요즘은 계약 갱신권이 있어서 전세로 4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가는 건 어떨까? 궁금하신 분도 계신데요. 전문가는 살던 집을 팔아서 무주택으로 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70대, 80대는 주거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을 팔아서 생긴 목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서울 송파구의 70대 분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70대에 들어서고 국민연금으로는 아무래도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이셨는데요. 운 좋게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월 수익금도 따박따박 들어오면서 투자금 원금도 100% 안전하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과감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100% 안전하다던 투자 상품은 70% 원금 손실을 안겼고 평생 모아 산 집 한 채는 남의 손에 넘어갔으며 아무리 항의를 해봐도 투자 손실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라는 차디찬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수익률도 좋고 100% 안전한 금융 투자 상품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수익을 보신다 해도 살던 집 한 채를 팔아서 투자를 하시겠다는 은퇴 계획은 위험합니다. 또 전원 생활에 로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맑은 공기가 있는 시골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을 새로 지으실 때 이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 주택은 나중에 팔기도 어렵고 부동산 투자처럼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엔 꼭 회사 근처에 살 필요가 없고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보냈으니 학군이 좋은 곳을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노후 어디에 둥지를 틀어야 할까요? 초품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줄인 말인데요. 젊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병품화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병원을 품은 아파트, 즉 큰 대형 병원이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의료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에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을 선호하시죠. 마지막으로 노후 거주지에 대한 여러분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퇴 후 비싼 서울에서 벗어나 적정한 수입으로 생활하려면 서울 근교로 이사하면 돼요. 우선 시장, 병원 가깝고 대중교통망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해야죠. 나이 들면 시니어타운 가라고 하는데 7080 중에 시니어타운 희망자는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집을 줄여가겠다는 사람들은 절반이 넘어요. 노후에 자식들은 다 떠나고 부부 둘만 남거나 혼자 사는데 서울에 30평 이상 아파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수도권의 경기도 중소도시 20평대로 이사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남는 돈이 5억 원은 생기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써도 20년은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수도권 중소도시도 좋아요. 교통만 서울보다 조금 불편하지 다른 건 서울에 뒤처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는 안산만 해도 고려대병원이 있고 한양대병원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집에서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개인 종합병원도 있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개인 의원도 10여 개예요. 이마트도 걸어서 가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차로 15분 거리에 있고요. 이러니 뭐하러 서울에서 살 필요가 있나요? 노후 이사 가신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